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어제 이제 리얼티 부동산 강의 5기 분들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업 때마다 제가 이제 하는 거가 좀 애드립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많이 알려드리게 되는데, 어제는 정말 또 사상 최고로 밤 10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컨디션, 그러니까 몸 상태죠, 몸 상태. 기분은 되게 좋은데 몸 상태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 제목은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된 투기. 이걸 왜 지금 하게 될까요? 일단은 현재부터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자가 한바탕이죠. 한바탕 휙 아주 크게 상승 휩쓸고 간 거가, 물론 뭐 지역 편차가 좀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완만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럼 이제 끝났나요? 또 이제 질문 또 받는 거가, 이러한 장세가 또 오나요? 저는 늦게 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쉬워요. 제 인생은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역사는 반복된다. 예,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사는 반복됐고, 반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에요. 한번 재미있는 거,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그러니까 부동산 역사쌤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중개사가 있었나? 오늘 상식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어요. 자, 조선시대에도 중개사가 있었나? 네, 결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름 집주름이라고 해요. 집주름. 네. 그래서 집을 주름 잡는 사람들. 집주름이라고 했는데, 또는 이제 각회라고도 했었어요. 집을 흥정을 붙이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었죠. 예,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각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중개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때는 이제 흥정을 붙여가지고 이제 중재에서 그러니까 얼마 이러면서 여기는 얼마 불렀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뭐 그런 것도 비슷하긴 한데, 지금은 이제 흥정을 붙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서로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들을 살피고, 또 서로의 가격이 서로 맞출 수 있도록 또 이야기도 해주고 서로가, 그렇죠? 예, 그리고 중개사가 집이 거래가 잘 되도록 돕는 역할도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개사업은 이제 서비스업으로 좀 많이 이제 그 발전하는 전문직 서비스지. 그러니까 전문직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 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어쨌든 간 중개사가 있었습니다. 예, 집주름이라고 해서. 예, 가서 집주름한테 집 내놓은 것 좀 한번 알아보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조선시대에도 투기가 있었나요? 네, 결론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요. 네, 있었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이제 기수마다 조금씩 이제 애드립으로 하는 것이 다르기는 한데, 옛부터 이제 투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8세기에도 이제 있었다. 그래서 예전 이제 제 수업 시간에는 18세기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해서 흐름에 대한 것들을 쭉 전반적으로 다 짚어드리려고 그러는데, 18세기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해드리면, 18세기, 즉 1701년에서부터 이제 18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세기에 대해서 혹시 구분 못 하시는 분 혹시 이거 상식선인데, 1700 이러면은 이게 앞에 17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1이라도 붙는 순간부터 요게 반올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쉬워요. 이렇게. 그럼 18세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겠어요? 그렇죠. 1800년까지. 그럼 여기 1800년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19세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지금 21세기잖아요. 2022년이니까 얘가 올라간 거니까 21세기가 되는 거야. 알았죠? 아유, 쉽게 잘 가르쳐드렸다. 예. 1700년에서 1800년에도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일이 참 어렵고 집 사기가 엄두가 안 나서 말도 못 붙이겠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 기록이나 이런 거에. 지금과 같이 너무 흡사하죠. 집을 사는 일이 참 어렵다. 그리고 집 사기 엄두가 안 난다. 와, 뭐 이런 말 지금 하지 않습니까? 포기지 완전, 그죠? 가격을 보니까 조선시대거든요. 조선시대. 예, 조선시대 집값을 좀 봤더니 1719년에 160냥, 그리고 1764년에는 200냥, 1769년에는 300냥,
83년에 350량, 1800년에는 900량, 1830년에는 1205량, 그리고 1831년에는 1500량으로 여기서 엄청나게 올랐죠.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오르다가 여기서 완만하게 오르다가 확 오르죠. 이거 어디랑 너무 싸요? 이번에 오른 거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완만하게 오르다가 갑자기 확 오르는 거. 그죠? 뭐 대전 집값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막, 그죠? 예, 확 올라갔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물론 이게 기간이,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긴 1719년도부터 해가지고 약 10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간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보시면은 한 여기서부터 보시면 30년 동안 막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갔던 모양새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1783년인데 뭐 여긴 18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17년 동안 엄청나게 막 상승을 한 요 구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나뉘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약 100년 동안 10배 떴더라고. 10배. 약. 엄청나게 뛰었죠. 조선시대도 투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는 거지. 뭐 투기보다도 제목이 좀 이상하다. 투기보다는 집값이 올랐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집값 올리기. 요즘에 리폼해가지고 이제 집 팔고 뭐 이런 장사를 하는 부류들도 많아졌는데 이게 뭐 언제부터 있었냐? 저 어릴 때도 이런 분 계셨고요. 저희 그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부모님 세대 때 이분들이 학생 시절에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학생 시절에 내 부모, 그러니까 내 친구를 얘기해 주셨어요. 내 친구의, 아버지가 이걸 하셨다라는 거지. 예.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 세대에서 내가 학생 시절에 내 친구의 아버지가 이 집을 사서 수리해서 팔고 막 이래서 아주 많이 돈을 나중에 많이 벌었어. 이렇게 엄청 많이 벌었어.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건데 그 전에는 그럼 또 어땠느냐 볼게요. 전만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만배라는 사람인데 이게 한자를 제가 보십시오. 이게 밭전자잖아요. 이게 입구자에다가 열십자. 밭전자에다가 이게 1만만자입니다. 1만만자. 그렇죠? 예, 이렇게죠. 예, 1만만자. 뭐 안 써도 되잖아. 1만만자에다가 이게 베풀 배자거든요. 이게 베풀 배자예요. 그러니까 밭을 1만만, 만이라는 게 이제 이게 그냥 1만 이것도 있지만 추상적 의미거든. 그러니까 꽉 찬 수를 얘기할 때 1만만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밭을 가득히 불리는 사람, 뭐 이렇게 그죠? 예, 밭대기 불리는 사람. 그 한마디로 부동산 하는 사람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전만배 이렇게 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가상인물이 아닐까 싶어. 오늘날 와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전만배 한자를 보면 딱 그렇잖아. 이게 만든 거야 이름이 딱 보니까. 그래서 가상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1700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 이 전만배 혼자서 조선시대를 다 주름한 건 아니니까. 1764년 집 기와집 17칸 그리고 빈터 30칸 기와집 17칸 그러니까 집 19개 그리고 또 빈터니까 공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따지면 토지 뭐 파트 30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다스 이렇게 있는 거를 30개 샀다 합시다. 이거를 200량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합해서 200량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서 1769년 몇 년 뒤냐면 5년 뒤네요. 5년 뒤에 이거를 부십니다. 부시고 집을 부시고 그리고 기와집 16간에다가 빈터 33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김두규라는 사람에게 팔았대요. 예, 근데 얼마를 받냐면은 300량을 받았습니다. 예, 보시면은 200량 주고 매입을 해서 5년 동안 부시고 열심히 리폼을 해가지고 300량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집은 더 줄었죠. 집의 규모는 기와집이 19간이었는데 16간으로 해서 줄긴 했는데 토지는 어떻게 됐어요? 더 늘었고 또 무엇보다도 다 떠나서 뭐 어차피 집을 줄였으니까 그게 다 토지로 쓰이니까 이거 뭐 또이또이라고 하면 관건은 뭐냐면 새 집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100량을 더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새 집에 대한 열풍이나 이런 것들은 늘 언제든 조선시대 1764년에도 여전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새 집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집을 리폼해가지고 팔거나 이런 것도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집을 사서 리폼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예, 리폼하는 것도 배워야 돼.
업체에다 맡기면 되죠. 업체에다 맡기면 이제 그만큼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내가 하면 더더욱 좋다. 그만큼 남는 것이다. 또 1783년에는 김경서라는 사람이 이 집을 300량에 또 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샀냐면 보자. 1769년에 두규씨가 샀죠. 그리고 나서 1783년이니까 얼마 뒤지 뭐 그죠? 예, 뭐 14년 뒤에는 김경서라는 사람이 또 이 집을 300량에 사서 1년 만에 세간을 더 늘려서 또 350량에 판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사고 팔고 하면서 금액도 올라가고 이분들이 리폼도 계속해서 하면서 변형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고시 낙방생인 그가 누가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김경서 씨. 고시 낙방생인 그가 서울에서 비싼 집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은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와 넉넉한 친척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아버지나 친척들에게 수백량을 빌리고 사채업자에게 1000량 정도 대출받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송해요.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례 제목을 안 넣네 이거가 저기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제목이 담보대출입니다. 고시 낙방생인 그가 어느 한 사람이 서울에서 비싼 집을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은 고위공무원인 아버지,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넉넉한 친척들의 도움이었는데 아버지나 친척에게 수백량을 빌리고 사채업자한테 1000량 정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하곤 했대요. 돈을 빌릴 때는 사채업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매매하는 집 주소를 상세히 알려주고 도면도 그려서 주택의 가치를 알렸던 내용들도 있대요. 사실상 오늘날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보대출 안 받아봤는데요. 이거 비슷한 거 맞아요? 네, 비슷해요. 왜냐면 우리가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매매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또 쓰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다 또 알아보거든요. 은행에다가 여러 곳에다가 알아봐요. 여러 곳에다가 막 알아보고 대출 얼마나 나오는지 해보고 그리고 매매는 얼마 하려고요? 은행에서 또 묻는다고. 그럼 얼마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은행에서 우리 얼마 해줄게. 똑같아.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이제 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사채업자한테 이제 빌리는 겁니다. 고리대금이지 이때는 뭐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쵸? 이런 일도 있었다. 똑같아. 담보대출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거, 피장사. 자, 요즘 아파트 피장사 한때 유행했었죠. 이제 열풍 갔어요. 피값 장사하는 거.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그대로 왔어. 노른자, 정책도 있어. 기다려봐. 노른자 땅은 프리미엄을 붙이는 관행이 조선 초부터 있었어요. 와우. 세조 때는요, 원각사를 짓기 위해서 시전, 그러니까 조선시대 상가가 밀집해 있던 시장이야, 시장. 조선시대에 상가가 밀집해 있던 종로 일대 민가를 철거했거든요. 이때는 시세의 3배를 더 얹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야 이거? 보상해준 거지, 보상. 오늘날 뭐예요 이거? 나라에서 이제 보상해준 거야. 그죠? 나라의 공공기관 짓겠다 해가지고 보상해준 거거든. 그 이유를 당시 재상인 신숙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자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권을 노리는 땅이니 3배로 주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얼마나 해줄까? 그래서 재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좀 체계적이죠? 뭐 공시지가의 몇 배, 뭐 그죠? 이런 것들이 공식이 되어 있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상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피장사가 뒤에 나올 텐데 뒤에 나와요. 여기 제목이 좀 이상하게 자꾸 제가 만들었네요. 금수저 18세기 금수저 자녀도 한숨 쉰 서울집 구매. 여러분 요즘 어때요? 요즘 집 사기 정말 서울은 불가에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18세기에도 금수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집 사는데 어땠다고요? 한숨 쉬었어서 똑같아요. 옛날엔 어땠을까?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옛날엔 어땠을까요? 지금 50대 중반 되시는 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중반 또는 60대 초반 되시는 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20대, 30대 이럴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힘들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때도 청약 살라고 줄 서고 청약해서 말도 못했어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18세기 금수저 자녀도 그래서 집 장만할 때 힘들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형편이니 서울에서 좋은 집을 구매한다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인기 거주지에는 대출이나 집안 찬스를 쓰지 않고는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앞서서 소개한 유만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뭔지 앞에 이제 유만주라는 이건 퍼온 거예요. 요거는 유만주라는 사람은 과거에는 빈번한 낙방 사대부 집안의 자제였어요. 와우, 조선시대엔 사대부는 짱이지 뭐 왕 다음이니까 그죠? 자제였는데 변변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도 1000량에서 2000량 가량 되는 주택을 몇 차례 사들였습니다. 와, 뭐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완전 사기 아니냐? 그죠? 여러분. 지금 따지면 장관이잖아. 장관, 뭐, 아들. 그죠? 장관집 아들인데. 그죠? 근데, 뭐였다고? 직업이 없어. 소득도 없고, 와, 변변한 좀 백수지 뭐. 백수인데, 누구 백 믿고, 아버지 백 믿고, 1000년에서 2000년 되는 주택을 몇 차례 사들였대. 볼까 한번? 유만주가 집을 산 1780년대에 장통방과 정선방 일대 기와 14간 주택이 300년 정도에 거래됐으니 고가 주택이었던 셈입니다. 와, 이거 가지고 뭐 했을까? 새 돌렸어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정치에 있어서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참, 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없네. 예. 누구나 다, 지하철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층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부자는 너무 한 거 아니냐, 세상을 엎어야 된다, 혁명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민주화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대단한 얘기 하지도 마세요. 누가 거기 올라가든 간에 나 똑같아. 누가 올라가든 간에. 심지어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왜? 조선시대 때는요. 왕에게 반역을 할 수가 없어. 그쵸? 사대부 집안이라는 거는 애초에 태조 이성계 때부터 해가지고 흘러내려온 이 변함없는 그거라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게 진짜 참다운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가난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검사가 되어서 정치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정치계에서도 갈 수 있고, 변호사도 갈 수 있고, 군부에서도 갈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사업가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뭐하면 똑똑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능력 되면 하는 게 대통령인 거야. 그쵸? 근데 이때는 시대가 변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만약에 유한주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장관의 해봐. 장관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봐봐, 이 사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데? 뭐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왜? 죽어. 가가지고 줄이 틀어. 막 곤장 맞고 줄이를 틀어. 막 인두로 지진다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어디 장관의 아들 유만주님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실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원망하는 사람 치고 세상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내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도 그거를 인정하고 세상이 왜 그런지를 알고 나도 열심히 해서 따라갈 생각을 해야 돼. 꼭 남을 끄집어내리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끄집어내리기보다는 나도 저렇게 올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게 건강한 마인드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 돼요. 정치인들의 다주택자 한번 볼게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욕심. 지금 어때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예, 수업 시간 할 때 제 그 부동산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때 당시나 지금이랑 똑같은 부분인데, 그리고 듣건데 소격서 앞에 정효상의 집이 2채나 있고요. 왕한테 이제 올린 거거든. 이게요. 성종실록에 나온 거예요. 재상들이 서로 다투어서 2채씩 짓기 때문에 소민들이 성중에 거접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예,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팩단이 실로 작지도 않대요.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주택자 얘기한 거야. 2채나 있습니다. 장난하는 거지. 지금 20채, 30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2채나 있습니다. 나 한 4채 갖고 있어. 분양권까지 해서 한 5채? 뭐 이때 가면 난리 나는 거네요. 죽는 거네. 여긴 뭐라 그래요? 2채나 있대. 2채나. 아유, 많기도 하다. 2채나 있는데 막 항소문을 올리는 거야, 왕한테. 응? 그래가지고 거접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서울의 주택시장을 교란한 것은 그때 당시에 공직자들도 한몫했다. 한양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공직자들이 한몫했다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이미 성종 때는 고위 공직자의 2주택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리얼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들으면서 더 많이 와닿을 거예요. 그죠? 팍팍 되게 많이 막 업되고 성장되는 게 느껴지세요? 이게 진짜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시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집 센 왕, 영조. 이 영조하면 이제 그 뒤주에다가 아들을, 죽인 영조왕이잖아요. 그리고 재위기간이 53년인가 엄청 제일 길어요. 조선왕 중에는. 그리고 잘한 것도 있어요. 고집이 세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잘했고, 나라를, 치국을 잘했습니다.
아주 뭐 그런 부분으로 영조는 훌륭한 왕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네. 영조. 그래서 영조는 관직자가 일반인의 집을 사들이는 것을 모두 막았대. 환장해. 영조는 어떻게 했다고? 관직자가 정치하는 사람이 일반인의 집 사는 것을 모두 막았다라는 거야. 이게 왜 그랬냐면 여기 이제 안 나오는데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관직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이게 뭐라 하더라. 아유, 관직자들이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했는데 이 관직자가요 일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뭘로 들어가서 살았냐면 전세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전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로 살아. 그 전세로 사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리고 한 2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2년 지나고 나면은 이 관직자가 이제 계속 살아. 그럼 일반 백성이 돈을 더 주십시오. 또 나가 주십시오. 이러면 관직자가 하는 말이 에이 무슨 얘기냐?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2년 전에 이 집을 사지 않았더냐? 헐. 그럼 백성은 얘 날이 왜 그러십니까요? 이놈 보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관직자들이 집을 뺏었어. 헐. 대박이죠? 나쁘지? 그죠? 진짜 나쁘죠? 여러분 세입자 보호를 해주려면 이 정도 법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임차인 보호, 임대차 보호법. 으아, 임대차 보호. 어때? 이 정도 보호는 해줘야지. 그죠? 우리가 세를 딱 주는데 임차인이 계약서를 딱 썼어. 그려놔가지고 이제 임차인이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값이 막 오르니까 하는 말이 어허 집주인 내가 2년 전에 이거 전세가 아니라 매매였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늘. 미친놈 아니야. 이래가지고 정치하는 판결 받으러 딱 가서 그 판사가 하는 말 계약서는 이런데 얘 말이 맞네. 그러니까 집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임대차 보호. 이야 이게 임대차 보호야. 제대로 보호해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임대차 보호가. 뭐 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은? 보호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말이야. 죽이지?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임대차 보호 화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렇게. 그래도 해결되자. 완전 농담인데, 웃고자 한 겁니다. 원래 여러분, 수업을 이제 들으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계시는데, 수업도 되게 재밌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빵빵 터지게 그죠? 예.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서 도성 안에 집 매매와 전세를 모두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영조왕이. 그래서 이제 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되게 좀 무식한 방법이었어요. 도성 안에 사대문 이제 도성 안에 그 집 매매 금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전매 금지. 그리고 전세도 모두 금지. 이렇게 눌러버린 정책이죠.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집값 대폭등했어요. 이를 어기면, 이제, 이를 어길 경우, 이거 어도 많이 더 봤죠? 이를 어길 경우, 관리는 벼슬길을 2년 동안 막았으며, 그리고 유생들은 6년간 과거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 고위공무원 못 가는 거지. 또 여염집을 사들인 공직자들에게는 1년 안에 모두 집을 내놓도록 해라. 집 다시 토해내라 이 얘기죠. 예. 그렇게 했을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온 국민들이 키키키 했던 거가 뭡니까? 차관을 임명했는데 이 차관들이 다들 그 강남에 집 갖고 있었죠. 그죠? 강남에 집 갖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해서 집 팔고 와 이랬더니 차관들이 네 했어요? 아니죠. 차관직 버렸죠. 그리고 그냥 안녕으로 집에 갔잖아. 되게 재밌었잖아. 온 국민이 키키키 웃었잖아. 이거 정말 웃겼지. 이거 골 때리게 웃겼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차관은 영원하지 않거든. 근데 부동산은 영원하다는 걸 이분들은 알아. 이 차관들도 다 뭐 하는 분들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지. 그럼. 요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제가 다 풀어드렸죠? 이 정치에 대해서는. 예. 당시 이 법안은 큰 혼란을 가져왔는데 왕의 외척인 홍봉한의 발언에서도 당혹과 우려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집이 없거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도 곤란해지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난감했던 게 있는데 바로 왕의 측근들조차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대통령도 그래. 대통령도 보면은 나는 지켰다 이러는데 나중에 딱 내려오고 나면 이제 적발되잖아. 영부인이 어디 땅을 사놓은 거가 수만 평이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그죠? 조카 말도 못하잖아. 막 쏟아지죠.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분명 시대가 엄청 변했잖아요. 그죠? 이 시대 영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시대는 변했는데 그러면은 이건 조선 시대였고 더군다나 우린 중간에 일제 강점기도 겪었던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설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조선 시대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아니, 조선 시대 이전에도 있었어. 정말요? 그럼요.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전쟁이 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전쟁, 인문학으로 또 가네. 전쟁 왜 하게? 두 가지입니다. 전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전쟁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땅이에요, 땅, 하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여자야. 이거야. 땅과 여자 때문에 하는 거야. 땅에서 나오는, 뭐예요? 비옥한 부분들. 그러니까, 곡식이나, 그리고 여기서 땅에서 무언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지. 집도 지을 수 있고, 백성이 많아지고, 다스림, 권력에 대한 욕심에 인간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서 금을 캘 수 있는 것이 금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은이 나오는 것이고 곡식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땅에서 뭘 간다? 집을 갖고 이 집을 가진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 남자들이 성을 정복하면은 제일 먼저 어지럽히는 거가 바로 이 여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여성에 대한 부분들. 여자들에게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탈이 되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옛날부터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이게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뭐 어디든 간에 전쟁에서 이기면 왕이 진 나라 있죠.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위를 취합니다. 그날 저녁에. 예.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그냥 인간만 그러냐? 아니에요. 사자의 세계도 그래요. 사자 세계도. 사자도 똑같아요. 예. 심지어 이 자식들, 그러니까 사자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죠. 수컷 사자가. 그리고 암컷들을 다 갖고 영토를 갖고 동물에 대한 거 동물. 그러니까 인간이 이 동물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게 많아요. 예. 거의. 예, 인간답게 살지 않으면 다 그래 동물보다도 못한 거야. 예, 하여튼 뭐 갑자기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가만히 되고 인정이 됐을 때 정치의 세계에도 분명히 보수냐 진보냐가 나뉘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 깊은 사상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건 같이. 그랬을 때 이 집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에 대한 영토의 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본다는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즉 대한민국이 언젠가 우리가 죽어도 이거는 여전한 거야.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 어떻게 안 지켰다라는 거지. 왕은 뭐 인간 아니야? 다 똑같은 거지. 그죠? 조선의 왕, 나는 예외? 국왕은 서울 집값에 책임이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국왕은 서울 집값 문제에 떳떳했을까요? 아니에요. 왕의 자녀들이 주택 가격에 혼란을 주기도 했어요. 왕자나 공주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궁에서 독립해서 나가야 되거든, 이제. 그럼 집 지어줘야 되거든. 근데 풍수질이라는 거를 오지게 이제 했던 나라가 바로 또 조선과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풍수질, 배산금수, 그죠? 이런 말 있잖아. 뒤에는 산이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여기다가 집을 딱 지면 좋다. 배산임수.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뭐 당연하냐? 공기 좋고 물 흐르고 이러면 당연히 맑지. 이게 정화가 되는데 사람이. 그러면 다 사람이 건강이 좀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사람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지. 뭐 그렇잖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맞는 거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런 데 살아면은 뭐 90세까지 무조건 살아? 그거 아니잖아. 환갑잔치 여전히 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는 산이고 밑에는 물 흐르고 집이 막 토종으로 막 흙으로 지어가지고 막 사람에게 최적화되고 이런 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게 어딨어. 물 있는 것도 그냥 덮어버리고 거다가 아파트 짓는 추세인데. 그죠? 근데 수명은 늘었잖아. 안 맞는다니까? 제가 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세상이 너무 많은 거야. 안 맞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 60. 근데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에서 사는데 막 84세 뭐. 어느 거 하실래요? 이거 사시든가 막 이거 막 소똥 냄새 나오고 이런 데서 하시겠어요? 콘크리트 아파트에서 하시겠어요? 여기 사는 게 더 낫거든. 수명이 더 길대. 자, 어쨌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 풍수상 이런 좋은 땅에 큰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서민들의 가옥 몇십 채를 철거했어. 누구 하나 때문에, 왕의 딸내미 하나 때문에.
몇십 채를 철거하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세종 때는 영흥대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안국동 일대 가옥 60채가 철거됐어요. 와,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이죠. 한글을 창시하고 뭐 이랬던 세종인데 백성을 위하노라 이래놓고 영흥대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안국동 일대 가옥 60채가 철거됩니다. 와우, 대박이죠. 예. 그리고 문종 때는요. 경혜공주의 집을 짓기 위해서 가옥 40채가 철거됐습니다. 이야, 이 세종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가면은 광화문에 막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학교마다 막 저기 있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그죠? 예, 근데 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확히 들어가잖아요? 세종대왕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세종대왕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가 500년 동안 발전 없던 나라가 되온 거고요. 그리고 이 세종대왕으로 인해서 500년 동안 발전 없던 이때 일제강점기를 겪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독립으로부터 경제발전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1910년에 태어나서 출생이 1930년 이런 분들 있죠. 이분들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전쟁이란 전쟁 다 겪고,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경제개발하느라고 다 겪고, 세대를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사신 분들이거든요. 보릿고개 막 수도 없이 겪고, 이 500년에 정말 힘들었던 거를 이 한 세대에서 100년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이분들이 그냥 인생을 진짜 그냥 다 희생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이 세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백성을 종되게 하려고 엄마의 성을 따르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반의 아버지와 천민의 어머니가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그럼 얘는 누구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아닌 거야. 나으리가 되는 거지. 이거 엄마 이렇게 사는 거야. 얼마나 못난 나라야, 진짜. 아유, 진짜. 왜 종살이 만들라고? 이 세종이 그거 한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던데? 한글만 들어가 막 되게 좋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애써 막 그런 척 하고서는 자기 아들내미 딸내미 이렇게 봐봐. 60채를 철거시키고 거다가 내 새끼 살게 하려고. 문종이 누구예요? 5대왕이거든요. 세종 다음이 문종이에요. 짧게 했죠. 단종이 더 짧게 했죠. 단종이 7살에 이제 영월, 지금으로 따지면 영월 내려가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세조가 삼촌이 이제 뺏는 거잖아. 그래서 문종이 몸이 안 좋았어, 되게 많이.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되게 좋았거든요. 문종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공주 집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40채를 철거했다고. 그러니까 이로보나 저로보나 고집센 영조나 백성을 위한다는 세종이나 몸이 약했던 문종이나 다 지 새끼들 그냥 집장만 해주려고 수십 채를 그냥 다 뺏어버리는 거야. 다 철거시켜버리고. 보상은 해줬겠지만. 그죠? 이게 변화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면 변화 없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 인간이란. 그러니까 현실 원망하지 말고, 네 새끼가 안 그러냐. 그러면은 진짜 게 뭐냐면, 죄송한데,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싶어. 여러분이 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참. 왜 그러냐, 진짜. 다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요, 여러분, 지금 수십 채 갖고 막 있고, 뭐 사업을 하고 막 이러지만, 저도 제 거 당연히 자식한테 물려줄 거예요, 나중에. 예, 왜, 그게 뭐 싫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도 해요. 어이가 없네. 왜, 뭐라 그래? 그러면 뭐 사회에 환원해야 돼? 그래야 된다고?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거 내 자유지. 아니,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하고 내가 일한 거잖아. 내가 공부하고, 내가 현장에서 배운 거고, 내가 노동을 한 거잖아. 내가 허리 아프게 한 거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땀 흘린 거잖아. 그렇게 한 걸 왜 내가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그건 내 자유 아니야? 돈 버는 것도 내 자유고, 물려준 것도 내 자유지. 그쵸? 그런 건데 웃기지 않나, 마인드가 진짜? 그러니까 거지 마인드로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리얼티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도 내 때에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그리고 말 잘 듣는 놈의 새끼도 또, 어떻게 해요? 물려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애들이 말도 잘 들어. 그럼. 아니, 생각해봐. 부모가 애를 낳았어. 학대를 해. 굶겨.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인권이님은 이런 얘기 하죠. 그쵸? 막 죽일 놈 막 이러면서 막 돌 던져야 되잖아, 얘한테. 부모한테. 그죠? 낳기만 한 부모냐? 이러잖아. 그럼 돌려 생각해봐요. 자식은 그러면. 자식한테 부모가 했어. 그럼 자식이 여러 명 있어. 그럼 자식 또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한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자식인데 말 잘 듣는 자식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인데
인간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라며. 이게 진짜 사람이 먼저지. 자식 새끼들은 말도 안 들어먹어, 다. 싹 다. 뭐, 니나 너나 간다.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해. 뭐, 늙으니까 요양원에 그냥 짱 박아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알아서 그냥 냅뒀다가 기다리고 돈만 이체할게요. 뭐, 이 완전 버린 거지, 완전. 그래 놓고서는 자식 새끼들은 돈 바라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쉬쉬하고, 부모가 이거 밥 굶기면은, 그거 가지고 난리 치고 이러잖아. 인권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쵸? 그럼 또 돌려 말해봐. 부모가 안 줘도 할 말은 없는 거잖아. 부모가 자식으로서, 자식한테 기본적인 거 해주는 거고, 더 잘하는 자식한테 주는 게 뭐 나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들 바꾸세요. 자식들한테 안 쳐놓고 딱 얘기해. 나는 니들 중에 나한테 나를 저거하는 사람,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한테 내 자산을 많이 줄 것이고, 니들 중에 말 잘 듣는 놈한테 내가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여러분들 열심히 벌어. 그게 현실적이야. 진짜야. 그게 현실이야. 아유 내 새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 다 그래. 저도 자식 새끼 있지만 아유 이뻐 죽겠지. 근데 똑같아. 다 그래. 저 오늘 왜 이렇게 뿔났지? 근데 미쳤나 왜 이래? 근데 맞아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때 조정은 잡음을 막기 위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이 집들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예, 그죠? 왜?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럼 내가 여기가 시세가 1억인데 2억 줄게. 와우! 이러고서는 사들이는 거야. 그죠? 이것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죠. 종친이 구입할 거래는 바로 뭐 기대 심리 때문에 안국동이나 이런 데는 집값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옥이 밀집한 지역 대신에 빈 땅에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몇 차례 나왔어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터. 그죠? 이때 국왕은 마땅한 빈 땅을 구하는 것은 어려우니 집값을 넉넉히 주어 사들여라 라고 일축했습니다. 대박이죠. 그쵸? 마땅한 빈 땅을 구하는 게 어렵대. 왜 그럴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양주라는 거, 양주래. 양주도 양주고, 저기 어디냐. 지금 일산 있죠, 여러분. 일산. 그죠? 일산 고양시. 삼송. 그죠? 삼송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구파발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죠? 구파발 여기 있죠. 여기 구파발이 왜 구파발이게? 한양에서 그때 당시 명나라로 중국이죠. 명나라로 파발을 띄워. 그러면 말이 이랴 말 잉 하는 말이 한 번에 가지 못해. 너무 머니까 이 뭐 말이 뭐 무쇠야? 그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말을 갈아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정거장이 있어 이렇게. 그럼 올 땐 또 이 말들이 이렇게 또 오기도 하고 막 이래. 그래서 9번째로 파발을 쉬었다 간다 해서 거기가 구파발이야. 오 재밌어요? 왕십리도 있는데 왕십리. 조선을 설립할 때 왕십리 거기 장소에다가 그거 하려 그랬죠. 궁궐을 질라 했어요. 근데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왕이시여 여기서부터 십리만 더 가소서 이래가지고 지금의 그 경복궁 자리에다가 궁을 튼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여기서 십리만 더 가소서 해서 거기가 왕십리예요. 아셨죠? 이해되셨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죄송합니다. 구파발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여기 그때 당시 어땠을까? 여기 완전 초초산중이었어요. 산이야, 그냥. 사람이 몇 세대 안 사는, 앉는 산이었다고. 거기 가기도 전에, 그러면 산이 있었단 얘기거든요. 구파발 가기도 전에. 이해되십니까? 빈 땅이 없었다고? 있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좀 하잖아요. 한양에 대한 역사 공부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서울이란 곳이 되게 작았어요. 되게 작았어. 점점점 서울이란 이게 커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점점점. 예.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경기도 일산이라는 곳이 되게 작았어요. 60년 전만 해도. 지금 여기 저기 삼송이 지역번호 02 쓰는 거 아세요?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이 점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마땅히 빈 땅을 구하는 것은 어려우니 집값을 넉넉히 주어 사들이라 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도시 같은 미개발 지역에 집을 마련하자는 신료들의 주장에 국왕은 내 자식은 강남 노른자 땅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맞받아친 거야. 맞아, 이거야 정확히. 오늘 같은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안 됩니다. 응? 저기 경복궁 반경 몇 미터 이거 한 거야. 어이없는 거야. 날 들고 일어날 만한 거지. 그죠? 예. 근데 이때 당시엔 조선시대 지금 이래봐라. 촛불 들고 뭐 태극기 들고 난리들을 치지. 근데 그랬다가 어떻게 한다고? 잡아들이라 이런 거. 잡아들이라 이런 거. 곡소리 으악 곡소리 나는 거야. 오늘 또 혼장 터지고 이제 인도로 이게 또 다시 가는 거야.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진짜.
주택매매 통제라는 강력한 규제까지 들고 나온 영조의 자녀들도 집값 흔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조가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는데. 근데도 집값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계속 올랐고 집값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이 이어졌지요. 아까 얘기한 전만배 씨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집값을 50%나 높여 대판 것은 영조의 주택매매 금지 법안이 나오고 나서도 15년 뒤인 영조 45년에 계속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민들이 요구, 궁 담장 너머에 사는 장병 집세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궁 밖에 살고 있는데 집세 좀 낮춰주세요. 이유가 뭘까? 조선 중기에 이미 자금과 유사한 뭐가 있었다? 전세가 있었거든. 조선 중기에도 있었어, 이미 유사하게. 지금처럼 서민들의 월급 대비 금액이 너무 높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처럼 서민들이 돈을 월급을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벌어. 근데 집값이 얼마? 14억 막 이러니까 엄청 비싸잖아. 그쵸?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어려움 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장병들이 집세 좀 낮춰주세요 라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그때도 있었다. 조선 중기에도. 오케이. 지금은 똑같죠? 지방에서 올라온 고위직 관료들조차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가 없었고 대부분 전세를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거 고위직 관료들까지 갈 거 없어. 옛날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태계 이황 선생도 한양에서 전세 살았어요. 실록에는 왕이 서민들의 집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문구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실록에는 왕이 서민들의 집세를 감면해 주었다라는 문구가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을 많이 아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거든, 결국에는 이번에도요. 그러니까 왕이 서민들의 집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생 안정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같이 막 올라갔을 때, 집값이 올라갔을 때, 이때의 대선에 있어가지고 행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연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부동산 잡는 정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TV 토론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주택 공급률이 60%입니다. 저거 되면 집을 많이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걸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 온 국민이 알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윤석열은 뭐 하나 몰라 나를 안 부르고 진짜로 저를 불러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급은 당연한 거고요. 공급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금리가 인하됨으로써 유동에 많이 풀렸고 이 얘기를 풀어줘야 돼. TV 토론에서. 이 얘기하는 사람이 승자야. 국민 여러분 지금 금리가 많이 풀렸고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미국에서조차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도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요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더욱더 폭등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오히려 더 해결하고 시장성을 안정화주기 위해서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전문가들하고 시장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해서 반드시 집값을 잡고자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급의 문제만은 아닌 것을 온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돼. 공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급뿐만 아니고도 집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걸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야, 이 사람 진짜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휴 됐어. 내가 대통령을 못하는 게 한타고 내가 했으면 죽었어. 다 막 14억짜리를 막 1억 4천으로 만들어버려. 14억짜리 막 1억 4천에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난리 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태계 이황 선생도 한양에서 전세자리를 했다. 실록에는 왕이 서민들의 집세를 감면해 주었다라는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정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 얼마나 비쌌을까? 그러면 조선의 개국년 1392년 한양의 인구는 555만 명이었고 세종 때는요 672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중종 때는요 1000만 명이 넘었대요. 중종이 언제냐면 11대가 중종왕이에요. 이때가 11대 조선왕. 그리고 세종이 4대거든요. 그리고 이 중종 때는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보셨던 여인천하 드라마 있죠? 그때가 이 중종 때입니다. 예, 이때는 1000만 명 정도로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집값은 폭등했고 주택을 둘러싼 비리, 불법이 행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급격하게 늘었고 집값은 폭등했다 그러죠. 수요층 때문에 폭증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비리라는 거가 이제 말만 비리가 아니라 이 사기성도 이제 많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집값이 폭등할 때 있잖아요. 사기 조심하세요. 사기 당하는 경우 많아. 특히 지금 같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때이잖아요. 그리고 반전세가 기승하죠. 이럴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이거 정말이야. 조심해야 돼. 다가구에 전세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싸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다가구 경매 터쳐버리면 전세금 100원도 못 건져.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 무슨 말인지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안 돼. 이 유튜브는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하여튼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다가구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혹시 전세 싼 거 구했다. 이런 말 수도권에서 내 주위에 전세 싸게 구했는데요 하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상담하세요. 반드시 상담해가지고 등기 확인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을 해야 전세값 안 뜯기고 돈 안 날라간다. 아셨죠? 지금 너무도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기승할 거야 이제부터. 사기꾼들 엄청 많아질 거야. 수십억 땡기는 건 일도 아니야. 저도 할 줄 알아. 일도 아니게 할 줄 알아. 저는 나쁜 짓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저도 나쁜 짓을 왜 못 하겠어. 그러니까 하는 방법 너무너무 잘 알지. 전문가 그 나쁜 짓 한 애들보다 더 잘 알지 제가. 전문가인데. 근데 선한 전문가가 되는 거야. 더 많이 알아야 돼 걔네보다. 더 많이 알아서 그렇게 못된 놈들 새끼들 혼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아야 돼.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니까 혹시나라도 싼 전세 나왔다. 믿지 마. 그런 거 없어 세상에. 아셨죠? 당시 노른자는 인사동이었는데 지금의 인사동이죠. 정구품 관료의 월급 50년치. 지금 9급 공무원도 월급 얼마일까? 한 210만 원, 220만 원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22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젠. 그죠? 그러면 이게 곱해볼까? 한번. 그러면 2,400이죠. 2,400에다가 50을 곱하는 거지. 10억 나오네. 5, 4, 20에 12억 나오네. 지금의 12억 정도. 지금 딱 맞네 거의. 그죠? 근데 인사동이 더 비싸지 뭐. 지금 노른자니까. 그쵸? 지금 노른자는 인사동이 아니죠. 강남이죠. 강남이니까 12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주택이 있다? 없죠 그런 거. 지금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더 힘든 거지. 지금이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절정이야 지금 아주 그냥 엄청 거품인 거예요. 자 마지막 장이네요. 조선시대 부동산 투자와 정부의 정책이 어떠했나. 신도시 개발. 사대문 밖에 산 기슭이 땅을 개간하고 주택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하지만 저렴한 주택이 대규모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사대문 안에 집값은 여전히 비쌌대요. 양극화가 발생한 거지. 사대문 안에 주택을 여러 채 사서 전세를 놓으려는 수요가 늘어났고 영조는 재위기간 내내 부동산 매매 전세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대요. 누구랑 너무 흡사하죠. 재위기간 내내.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금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올라. 지금 종로 3가 장통방 가격은 180년 동안 16.25배 상승했다. 예. 신도시를 개발했다는 거지.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제재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저렴한 주택이 대규모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대문 안에 집값이 여전히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 땅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자, 조선시대 때는 여기였어. 그리고 사대문 밖은 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강서구 쪽에 마곡을 개발했다.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다. 이런 말 있잖아. 우리 그죠? 더 이상 서울에서 개발할 곳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경기도도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앞으로. 이 경기도에서 개발된 곳과 개발된 곳의 사이. 토지 이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토지 투자는 이런 거에다가 사는 거야. 중장기적으로 이거 한 방 터지면 게임 끝나. 대대로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다? 그렇지. 바로 3기 신도시였어요. 이번에는요. 예. 그러면 리얼티쌤 땅 사셨어요? 아니요. 전 땅 안 합니다. 땅 안 샀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3기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누가 알아? 그렇지. 4대부 집안들이 알아. 4대부가 알아. 다 투기해. 그러니까 이번에 3기 신도시에 누가 있겠어. 그럼 대통령의 측근들과 대통령님들께서 다 하셨어. 여기서 조심스러운 말인데 다 저도 들리는 말이 있어요. 어느 분께서 3만 원짜리인가 땅 사놨는데 그거가 3만 원짜리가 3천만 원 됐단 말이 있어.
나도 들었어. 30억 샀는데, 그게 3조 원 됐다, 그런 말 있어. 자,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부동산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 투기가 있었고, 대출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면, 바닥이 몇 년 뒤에 와요. 지금 여러분들 하락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바닥 오면 가만 안 둬. 막 이런 생각 하잖아.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거 이미 바닥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한참 빠져서 몇 년 뒤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완전 관심이 없고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부동산에 관심 없고 뉴스에서도 부동산의 비읍도 안 나오고 뉴스도 안 나오고 신문도 안 나오고 들리는 얘기는 펀드 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러면서 온통 펀드에 대한 관심, 주식에 대한 관심, 재테크는 부동산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정말 누구도 부동산 투자 안 할 때 미쳤어 여기 전세하고 매매하고 가격 똑같은데 지금 미쳤냐 여기 집을 왜 사? 라는 때가 또 온다 안 온다? 또 와. 그게 근데 3년 4년 뒤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4년 전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부동산 했어요? 전 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많이들 안 했어요. 투기만 안 했다고. 이렇게 막 열풍 아니었어요. 그냥 일 얘기하고 재테크 얘기하고 막 사업 얘기하고 막 이랬지. 이 부동산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때가 와요. 그거보다 더한 때가. 예. 더한 때가 와요. 그러나 살기는 힘든 때가 올 겁니다. 살기는 힘든데 그냥 전세 살면서 일해가지고 열심히 적금 넣고 펀드 넣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잔잔할 때 그때 시장에 집중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디서부터 손대들지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리얼티랑 계속해서 가실 분들은 댓글로 여기 붙어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고 즐거운 시간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합니다. 바이바이 리얼티였습니다.